우리 강소연 변호사님, 네. 주말 순회 경선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충청도 일단 결과에 이렇게 한번 놀랬고요. 부울경은 이제 어느 정도 포인트 질 거라고 예상했는데 굉장히 선방한 것 같아서 김민석 후보 입장에서는 선방했다. 캠프에 말해본 결과로는 자기들은 이제 맥스 10% 정도 질 것 같다. 마지노선이 그 안을 막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충청도는 7% 안쪽 막아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야, 7% 10% 정청래 대비 마이너스를 예상했는데 네. 그에 비해서 충청권은 앞섰고 그렇죠. 그다음에 부울경 같은 경우에도 선방을 했기 때문에 부산 5% 차이로 졌고 경남은 3% 차이로 져서 굉장히 선방했다. 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10개 결과를 보면은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55,518표로 45.51%를 득표했고 김민석 후보는 54,307표로 44.52%를 득표했고 송영길 후보는 12,156표로 9.97%를 기록했는데 우리 변호사님 어느 정도 이런 표 간격 예측을 좀 하셨습니까? 저는 CBS 지난 금요일 날 아침에 박성태 네. 뉴스쇼 나가가지고 맞추는 게 있었어요. 맞췄어요? 네, 그때 제가 그 김민석 대 정청래 후보 간의 표 차이를 김민석이 2등인데 1% 정도, 0.5에서 1% 정도 차이를 날 것이다. 야, 이거 그렇게 엄청난 예측인데. 했었죠. 네, 그랬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 그거보다는 부울경이랑 다 합쳐가지고 결국 한 1% 안 되게 지금 차이가 난 거잖아요. 0.99% 정확하게. 네. 제가 시뮬레이션 돌려봤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건 개인적으로 돌려본 건데 제가 여론조사랑 다 흐름이랑 맞춰가지고 특히 선호투표제가 있기 때문에 50은 전부 다 안 넘을 거라고 보고 안 넘는다고 하고 송영길 후보가 3등이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 네. 아까 좀 전에 그 캠프에서 10%까지 막 얘기했었잖아요. 실제 김민석 후보하고 정청래 후보 간의 차이가 김민석 후보가 35% 미만 만 아니면 또 정청래 후보가 45% 이상만 아니면 선호투표에서 이기더라고요. 야, 그런 구간이 설정이 된다. 네, 그걸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 왜냐하면은 송영길 후보가 3등을 하는데 그 중에 2순위 표가 저는 7대3 정도 혹은 6대4 정도가 그렇죠. 네. 김민석 후보에게 간다고 계산을 해보니까 실제 10% 그래서 10% 아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들도 이제 아마 계산을 해봤겠죠. 이건 정말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희 노영희 TV에서 토요일에 제가 보여드렸던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근데 지금 이번에 충청하고 부울경의 표 차이가 지금 거의 1%도 지금 안 되게 지금 나왔잖아요. 표수로는 1211표.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원래 여기가 질 거라고 생각했던 곳이기 때문에 일단 괜찮고 두 번째 표 차이가 너무 안 나가지고 또 사실은 괜찮고 세 번째로는 앞으로 이제 인천, 제주 그다음에 호남 이쪽 엄청 날 겁니다. 대구 쪽에서도 지금 1인 1표제 하면서 그쪽에 가중치 줬던 거를 지금 그냥 0.5%만 올리는 걸로 해서 그냥 끝을 냈잖아요. 네. 이거 되게 불만들이 많거든요. 아, 지역에서는 원성이 있는 사안이다. 그러니까 임미애 최고위원 후보가 사실은 그 동네에서 완전히 밭을 갈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분이 지금 사실 거기가 지금 최고위원으로는 등수가 좀 안 나오긴 합니다만 그 동네 조직이 또 만만치가 않고요. 이번에 사실은 대구 부산 쪽에서 부산은 내가 좀 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말했었는데 대구 쪽에서는 사실은 지금 조금 이 정청래 후보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거. 그리고 결국 정청래 후보가 기대할 거는 전북밖에 없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천은 특히 이제 이쪽에 유리하기 때문에 저는 계산을 해보면 김민석 후보가 문제는 김민석 후보가 1등이 아닌 상태에서 이거 선호투표제 때문에 만약에 이겼다 그러면 또 이제 약간 잡음이 생길 수 우설이 있는데 있을 수 있으니. 근데 네. 그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게 만약에 그 선호투표제 안 할 것 같았으면 송영길 후보랑 단일화 먼저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근데 되게 재미있는 그 분석인데 노영희 그 변호사님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은 김민석 후보에게 매직 넘버가 있다라는 거고 그게 득표율로 따지면은 35% 이상만 하게 되면은 선호투표라는 전제 하에서 네네네. 무조건 당대표 가능성이 높다 이런 지금 예언을 네네. 해주신 겁니다. 그런 상황으로 이해가 되는 거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아까도 이제 설명 두 분이 해주셨지만은 충남 금산이라는 데가 정청래 후보의 또 고향이고 게다가 이제 부산 그 경남 같은 경우에는 친노 친문세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정청래 후보가 많이 앞설 것으로 예상이 좀 됐거든요. 어떻습니까, 이정주 기자? 저는 그러니까 이 지금 시작하는 이 동선을 정청래 지도부가 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어떤 뭐 보관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 떠나서 그냥 네, 이게 지금 어떤 걸 말하는지 알겠어요. 근데 사실은 그
제가 이제 방송 나오면서 이게 좀 복잡하니까 말을 못하는데 민주당 당원이 아닌 사람들은 지금 통계 허상에 좀 빠져 있어요. 아, 당원이 아닌 사람들은 통계 허상에 빠져 있다. 네, 당원들은 고관여층은 알죠.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면 퍼센트 예를 들면 보세요. 지금 뭐 정청래 후보나 김민석 후보가 예를 들어서 뭐 충청에서 40몇 프로 했다. 또는 부산 가서 내가 뭐 40% 했다. 이 퍼센트가 다르지. 옷값이 달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제가 한번 비유했는데 순으로 보면 지금 기술 가정 시험 보고 있는 거예요. 잔잔바리 예체능 겁나 보고 있는 거야. 국영수 아직 안 갔습니다 지금. 당연하죠. 네. 여기는 국어도 없어. 수학 1, 수학 2만 나왔어요. 수학 1 어디? 호남. 네, 광주 전남 20만. 그러니까 이 모수를 잘 봐야 돼요. 전체 150만 당원 중에 광주 전남이 20만. 그러니까 아니, 숫자로 보면 이게 퍼센트는 20%고 31만입니다. 네. 31만이고 전북이 19만이에요. 이 두 개를 합해서 50만이거든요. 그리고 수도권은 경기가 33만. 그리고 서울이 25만이거든요. 네. 그럼 대충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수도권 전체 퍼센트로 보면 수도권이 한 38% 되고 인천까지 합하면 50% 넘어 되죠. 근데 전라도 전남, 전북, 광주를 합하면 33%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퍼센트를 얘기를 잘 안 하는 이유가 보세요. 지금 정청래 후보 지금까지 어제까지 부울경 그 충청에 다 얻은 표 5만 5천 표입니다. 네. 김민석 후보 5만 4천 표죠. 자, 송영길 12,000표죠. 이거 다 더하면 12만이에요. 광주 제가 아까 몇 명에서 31만이죠. 그러니까 투표율 50% 잡고 지역의 반도 안 돼. 쉽게 얘기해서. 네. 50% 잡는데 여기 30% 얻어가면 이거 한 방에 반까지 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요거 동선을 짠 사람들이 초반에 내가 이긴다 잔잔발 이겨서 이걸 바람인 것처럼 얘기를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보인다는 거죠.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 의미가 있으려면 뭘 봐야 되냐면 2002년 당시 민주당 예,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을 후보로 뽑았던 대선. 예, 이인재와 노무현의 대결 있죠. 그거를 오늘 뭐 또 갖다가 정청래 후보가 갖다 쓰더라고요. 저쪽 김민석은 이인재다 이 소리 아닙니까? 자기는 노무현이고. 그것도 비유가 좀 맞는 비유를 해야 돼요. 왜? 당시 노무현 후보가 실제로 이 순회 경선 했잖아요. 그때 대선 경선인데 순회 경선의 세 번째 지역이 광주였어요. 제주, 울산, 광주 이렇게 제주, 옵니다. 울산, 광주로 왔구나. 네. 밑에서부터 올라오거든. 밑에서 제주는 당원이 몇 명 안 돼요. 근데 울산에서 한번 엎으면서 광주로 넘어와서 완전히 대역전극이 일어나는데 그게 왜 의미가 있었냐면 울산 몇 표 안 됩니다. 지금도 당원 몇 표 안 돼요. 아까 말했잖아요. 제가 이 다 합해봤자 뭐 경남 4만 7천 이게 표가 나와요. 대전 3만 전체 8천. 권리당원 숫자가 그렇다는 네, 거죠. 3만 5천. 잔잔발이랄까 이거 해봤자 이 지역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민주당이 그만큼 당원 비율이 격차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네. 이거를 통계 착시를 사용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숫자를 얘기해 줘야 돼요. 이거 다 합해봤자 지금 정청래 후보가 뭐 1등인 0.9 알아서 하세요. 그 7개 다 이겨도 돼. 호남하고 수도권에서 절반 갖고 가잖아요. 게임 끝납니다. 근데 이게 유의미하려면 뭐냐면 호남이 정확히 말하면 광주 경선이 초창기에 4, 5번째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도시를 쪼개더라도 지금처럼 여러 개를 지금 부울경을 같이 하잖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시도별로 하나씩 다 돌았거든요. 아하, 그랬군요. 대선 경선. 네. 근데 지금은 이게 메가시티로 묶어서 하는데 광주하고 수도권을 바로 하루 차이로 놔둬. 그럼 광주의 바람이 서울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투표를 하게 돼 사실상. 아, 그런 부분들을 제약하는 효과가 있다. 당연하죠. 왜 이거 한 주 안 뒀을까요? 야, 이정주 영리하다 이거 보니까. 네. 제가 호남 사람 아닙니까? 호남 사람입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네. 한덕수 가짜 호남이 저리 가라. 네, 가짜는 빨리 껍데기는 가라. 한덕수가 호남 어떻게 알아? 지가 감옥에 가세요. 감옥에 호남 감옥 보내주면 좋겠네. 네, 그래서 참고로 호남 쪽 감옥은 진짜 안 좋아요. 안 좋죠. 광주교도소 너무 안 좋아요. 네, 거기서 늙어 죽어야 돼. 호남 사람이라며. 네. 그래서 제 주장은 뭐냐면 제가 좀 흥분했는데 이런 숫자 노름에 거짓말 치면 안 되고 만약에 이번 주에 광주를 먼저 때리잖아요. 경선 끝납니다. 저희가 자세하게 권리당원 숫자별로 분포가 어떻고 호남 지역이 어떤 특이성을 가졌는지는 추후에 추가적으로 논의를 해보기로 하고 네. 일단 이제 그래도 연설을 우리가 한 번씩 다 봤잖아요. 우리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 후보 3명 중에서 누구의 연설이 좀 인상적이었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일단 우리 정청래 후보님의 연설은 좀 약간 임팩트도 없을 뿐도
후보자라 워낙 내용이 내용이 조금 부실한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송영길 후보가 이제 되게 세게 부울경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세게 말씀하시더라고 보니까. 약간 네. 좀, 야 이분 진짜 세게 그립을 잡네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김희석 후보가 그 특히 최고위원 후보를 좀 겨냥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 충청권에서도 그렇고 서미화 후보를 공격하는 그런 종류의 좀 부적절한 행위들에 대해서 태도를 보인 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찝어 버렸어요. 김희석 후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번에 좀 세게 그냥 탁탁 공격을 정확하게 해버리더라고요. 임팩트 있게.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이쪽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제 아시고 여기에 대해서 좀 세게 하시나 보다 생각이 들었는데 뭐 자기가 지지한 사람이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원래 그렇게 보여지죠. 네. 보다 보면 그런 건데 우리 강 변호사는 그래도 공정하게 세 분의 연설을 봤을 여러분 때고 공정하지 않아요. 그래요? 네, 공정하지 않은 강 변호사님 어떤 평가하는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지금. 네. 강 대표 연설을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전 최고위원 연설 중에 굉장히 빨리 들어가게 보고 속 시원하다고 느꼈던 건 임미애 최고. 임미애 최고 말씀 잘하시더라 내가 보니까. 네. 이게 저야 뭐 안지 좀 오래된 분이지만 저렇게 파워풀한 사운드를 가지신 분인지를 몰랐어요 그동안. 근데 이제 그 메시지도 너무 좋았는데 이 어떻게 보면 지금 여당의 당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다들 이상하게 누가 더 친명이냐, 대통령을 누가 더 돕느냐 이 관점에서만 자꾸 접근하는데 임미애 후보도 마찬가지 관점이긴 하나 새로운 포인트를 준 게 여당 대표는 야당 대표하고 협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포인트들 좋았어요. 네. 대통령이 의제 설정을 하면 그걸 갖다가 입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그리고 입법만 하면 뭐예요? 국민 여론이 받쳐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회가 뭐 통과시켰다고 해서 다 망고의 진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론이 따라와줘야 그게 추동력이 생기는 건데 여당 대표가 야당 대표한테 그걸 갖다가 다 협조도 구하고 양해도 구하고 우리가 이걸 할 테니까 다른 거 당신들 원하는 거 하나 해줄게 뭐 이런 것들이 딜이 돼야 되는데 여당 대표가 뭐 무조건 난 사람하고만 악수하겠다. 악수 안 해. 그 내란당하고는 뭐 이런 태도 이런 것들이 지난 1년을 이 여당을 여당답게 하지 못하고 그 스킨십을 못하니까 대통령이 직접 해야 하는 그걸. 그러면서 또 한편은 더 화가 나는 건 그렇게 보수하고 대통령 보수 측하고 뭔가 대통령하고 협조가 되는 듯한 모습 보일 때마다 민주당 정신에 반한다거나 뭔가 우리 기존 지지층 코어 지지층을 화나게 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또 유튜브 일각의 유튜브에서 화를 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속상했는데 임미애 후보가 너무 그 지점 화끈하게 시원하게 긁어줘서 저는 굉장히 감명했어요. 저도 공감하는 바이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그 어떤 부분을 유심히 봤냐면은 그 객석을 비춰줄 때 카메라가 그러니까 당 대표가 연설하고 있으면은 나머지 두 후보들을 비춰주는데 우리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참 그걸 연출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그런 건지는 심각하게 따져봐야겠지만 제가 볼 때는 연출은 아닙니다만은 어떤 거냐면 자기 원고 꺼내가지고 이렇게 펜으로 계속 가다듬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그게 내가 우리 객석에 있는 관중들을 향해서 어떤 말을 해야겠구나. 당원들에게 어떤 얘기를 통해서 마음을 얻어야겠구나. 이런 식의 준비를 하는 모습이 상당히 좋게 보였고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야 이분은 보니까 물론 지역마다 다를 수 있는데 그 경남 연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원고 없이 하시더만. 그러니까 원고 없이 그냥 그 원래 연단 밖으로 나가가지고 이렇게 즉흥적으로 우리 관객들과 호흡하면서 하는 모습이 정말로 이게 재밌게 느껴졌고 그리고 이제 정청래 후보를 향해서도 왜 나와? 쉬면 되지 뭘 또 하려고 그러냐 앞에 있는데 약간 목사님 같은 거예요. 쉬게 해줄까? 이번 주에 좀 쉬게 해주세요. 이번에 쉬게 좀 해주세요. 막 이런 말 하는 걸 보니까 야 이분이 정말로 이제 다음 토론 KBS에서 아마도 뭐 수요일 날 하는 것 같은데 그때 토론 때는 정말로 송영길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비유 중에 하나 재밌었던 거는 본인의 머리 크기를 HBM에 비유하더라고.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 이재명 대통령이 GPU고 자기는 HBM이다. 나는 고대역폭이다 이러면서 자기 희생 정신을 보여주는 모습이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보니까 지금. 그게 이제 적층형인데 어렸을 때부터 적층이 이렇게 좀 두꺼운. 네. 근데 저도 송영길 후보의 사자후나 명징한 이 메시지가 제일 인상 깊긴 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그 캠프에 취재를 해보면 이런 얘기했습니다. 송영길 후보 캠프가 진짜 전전긍긍이에요. 전전긍긍이야. 네, 이게 아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즉석 연설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역적에 목을 치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툭툭 나오는 거야. 이 우리 유튜브계로 오셔야 돼요. 저랑 같이 방송을 하셔야지. 본심을 잔뜩 담아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필터링이 안 되는 거죠. 전당대 재미는 없어요. 네, 전당대니까 약간은 화가 좀 많이 웅축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몇 명 요새는 몇 명 없이 사람들 강연한다고 해도 유튜브로 금방 퍼지잖아요. 사실상 1,000만 명, 뭐 2,000만 명 앞에서 연설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제 송 후보님이 벌써 이 경선 시작 전에 예비 경선 할 때부터 몇 차례 구설수에 올랐거든요. 그래서 캠프는 조금 전전긍긍 하더라고요. 계속 해명을 해야 되고, 아 이게 뭐 벤치에 앉아 있던 선수들 이런 얘기하니까 아 그건 비하가 아니다. 축구 얘기하면서 역적 얘기하고. 그러니까 송 후보님 잘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김민석 후보는 그런 구설은 잘 안 오르죠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준비된 아까 상태에서. 말했잖아요. 계속 네. 원고를 고치고 또 고치고 어떤 얘기를 또 생각하고 맞아요. 또 생각하고 이렇게 한다니까. 그분의 특성이 되게 디테일에 강하고 그런 것 되게 같아, 보니까. 계획적이고 네. 그래요. 그래서 실제 송영길 후보는 즉석에서 생각나는 대로 말도 많이 하니까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지금 돈도 안 찼어요. 아 계좌가 아직 안 네. 찼어요. 자본금. 네. 덜 찼어요. 네, 오.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진짜 돈도 없이 우리는 워낙 돈이 없는 거를 뭐 네. 때문에 그래서 좀 돈이 좀 필요하다. 아니 지금 아니나 다를까 우리 방송 아껴주신 이선희님이 우리 송영길님 없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런데 아직 송영길 후보님 후원 계좌가 안 찼다고 합니다. 우리 영길이 보이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 해주셨는데 아 정말로 이런 사정인지를 전혀 몰랐네요. 보니까 실제로 굉장히 이런 전당대회 레이스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계심에도 그렇다는 거고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님 아껴주신 성종성님이 한때 정청래 최민희 한민수에게 투표하고 한때 유시민을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오직 이잼 성공을 돕는 세력만 응원합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21도 한라사님은 잘생긴 구경해 주셨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제 신인규 대표 그 출판 기념회 가서 직접 만나 뵀어요. 정말로 감사한 게 저를 비롯해 가지고 이제 신인규 대표라든가 명민준 씨한테도 선물을 준비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사후적으로 너무나 감동했다라는 말씀 전하고요. 호방호떡님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성공해야 민주당도 재집권하고 꾸준한 개혁도 가능한데 참 어렵네요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으로 부담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3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고 사은품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52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총 최대 132만 원의 혜택을 여러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인터넷 가입하신 후에 쓰시던 휴대폰 알뜰폰 그대로 통지나 변경 시에는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55인치 삼성 TV로 선택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이 타사보다 적다면 차액의 120%를 보장해드리는 비교원 보장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으며 8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비교원입니다.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상담은 1670-2571 또는 검색창에 비교원을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